노년이 되면 남자가 필요할까요? 3명의 여성은 저마다 3가지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으며 많은 감정은 중간에 멀어지거나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져 두 사람의 삶이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명의 은퇴한 여성은 각자의 노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과 생활 조건, 성격을 지녔지만 공통점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독신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각자의 의견을 밝혔으며 공통적으로 3가지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째, 조씨 아줌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이 조입니다. 올해 58세이고 은퇴한 지 3년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경제적 여건은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연금이 있어 생활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저축도 10만 원 이상 있어서 노년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도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50세가 되었을 때 남편이 뇌졸중으로 오랜 치료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일찍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우 슬펐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독신 생활을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50세에서 55세 사이의 삶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일 외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겨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마저도 마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작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주 마작장을 찾곤 했습니다. 그 후 은퇴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의복도 문제없고 건강을 유지하며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마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대화 상대도 없고 홀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TV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었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이 조용하고 외로움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들 집에서 살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더욱 활기찬 삶을 위해서라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함께 보낼 동반자를 찾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동반자가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밤중에 집에서 수도관이 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웃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리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현재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앞으로의 긴 시간을 고려해 함께할 수 있는 적당한 동반자를 찾고자 합니다. 혼자서의 삶은 역시 많은 고단함과 외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씨 아줌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씨라고 합니다. 올해 53세이며 현재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노년은 반드시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40대 초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 당시 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야 했고 딸은 시집을 가야 했으며 시부모님도 돌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매일 2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시부모를 돌봐야 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가 아들이 결혼한 후에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저는 아들 집에서 머물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본래 계획은 아들과 함께 지내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졌고 함께 사는 동안 자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은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되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국 1년 넘게 함께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가족이 없어 돌아가도 혼자일 뿐입니다. 차라리 도시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생활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이 나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고 아들과 딸에게 부탁하고 싶어도 그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겨 제 부탁이 부담스러울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혼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셋째, 황씨 아줌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0세로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78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동반자를 찾고 싶지만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나이에 왜 동반자를 찾으려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이미 안정된 상태였고 저는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이루고 저는 더 이상 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연금이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다소 힘들었습니다. 일도 없고 사회적 관계도 끊어져 버리면서 일상이 갑자기 냉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년 생활 방식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춤을 추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에 나서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미건조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진정한 동반자는 없었고 함께 길을 걷는 이들은 일시적인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여행은 결국 혼자서 하게 되니 점점 흥미를 잃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가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플 때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후 동반자를 찾기 위해 몇 사람을 만나보았으나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명의 아줌마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는 노년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혼자서의 노년 생활은 많은 자유를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고독과 차가움은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고독한 삶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 고독감은 매우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외로움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고 날은 차가워지고 생활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질병이 점점 더 찾아옵니다. 이런 작은 병과 자잘한 질환들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요리도 할 수 없고 집에 약이 떨어졌을 때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노년의 정신 세계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한결같은 정신력과 기운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가 좋을 때 비로소 삶이 더 가볍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인 노년층에게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무미건조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노년에 적합한 동반자를 만나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험난합니다. 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은퇴한 여성들은 저축하며 생활하기라는 저렴한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중년 시절 많은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살림을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동반자와의 관계는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작가 오노 씨는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의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한된 삶에서 최대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 후에는 일정한 연금과 저축이 있더라도 돈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간소화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남은 여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버리세요. 절약하면서도 물건을 사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가진 습관입니다.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의류와 신발 등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을 사다 보면 가정이 혼잡해지고 생활의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도 번거롭기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의 예. 마리 퀴리 부인이 결혼했을 때 거실에는 간단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가구를 보내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은 가구가 많으면 청소가 번거롭다고 말했고 남편은 소파가 있으면 손님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손님들이 편해져서 매일 머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깨달음을 얻고 부부는 함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집에 많은 트로피가 쌓이자 마리 퀴리 부인은 트로피를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었고
더욱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단순화란 무력을 버리고 가정의 혼란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습관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왜 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쇼핑을 할까요? 그것은 삶이 궁핍하거나 일상용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평범한 식사도 만족스럽고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 간의 비교도 줄이십시오. 친척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자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평범하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이 곧 진보의 기쁨입니다. 쇼핑 습관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제 이웃 장씨 아주머니는 평소에 집에 옷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쇼핑을 갈 때마다 몇 벌의 옷을 사오곤 합니다. 장씨 아주머니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이 남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쇼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장씨 아주머니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친구들이나 가게 주인이 한번 입어보세요라고 권할 때 그녀는 참지 못하고 시도해 봅니다. 그 다음은 모두가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칭찬하면 자연스럽게 장씨 아주머니의 돈이 빠져나가곤 합니다. 호랑이의 이치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자연스레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본래 의도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쇼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무질서한 소비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무작정 돌아다니기보다 일상 습관을 바꿔 시간을 활용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수입을 얻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속담에 세 여자가 모이면 하나의 연극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를 하며 서로 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와 늘 연락하고 싶어 해서 자녀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여성들이 수다를 시작하면 자녀들이 집에서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필요한 말만 나누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의 노래에서 말하길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대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오랜 기다림과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을 촉발시키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잔소리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쌓아둔 생각과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내며 자녀와 함께 할 때도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세요. 자녀들이 외부인과 상호작용할 때는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태도도 더욱 우아해집니다. 노자가 말하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조리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나라보다 훨씬 작지만
그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생활에 너무 강한 맛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버릴 때에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가를 즐기거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소하게 살되 내면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삶이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87세의 장씨 할아버지의 노년 관리 방법. 그는 500만 원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노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년에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들과 균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 자신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의 예는 자녀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노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인 재산 관리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한동안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저에게 매우 효심이 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크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아내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점차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저에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도 제 아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4명의 자녀 모두 저에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과 함께 살면 분명히 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생활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시골 생활을 좋아합니다. 시골은 조용하고 평온하며 도시 생활은 제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당시에는 몸도 건강했고 매달 약 155만 2천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180평방미터의 큰 집도 있었기 때문에 제 노년 생활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비록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와 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4명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일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지는 않았고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나머지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자녀들은 자주 저를 찾아오며 큰아들은 4명의 아이를 자주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많은 건강 보조 식품도 가져왔고
제 건강을 걱정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갈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용돈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과 보조식품에 대해 값비싼지 저렴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제 몸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내 자녀가 제 노후 생활을 걱정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요양원에 가는 것, 둘째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셋째는 4명이 돌아가며 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대한 나쁜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제 노후 계획을 말했습니다. 집이 현재 약 9,72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돈을 도박이나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은 돈은 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며 자녀들은 제가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돌아가며 저를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특정 집에 머물며 필요한 때에 여행하듯이 지낼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모두 동의한 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자녀가 하나뿐이고 공간이 충분하며 특히 며느리가 세심하게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로 약 97만 원을 주면서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자녀들이 저를 얼마나 효도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들은 제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너무 일찍 재산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이 너무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꼭 쥐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저를 돌볼 수 있도록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러한 재산을 통해 자녀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제 삶은 무척 행복합니다.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이런 행복한 삶이 돈으로 유지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재정이 부족할 때는 힘을 모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한다면 노년은 더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녀를 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장씨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노후를 현명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함께 성장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